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축약, 탈락, 첨가 세 가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축약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A 플러스 B가 C라고 하는 두 의문이 한 의문으로 줄어드는 건데, 여기서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는 게 있네요. 거센 소리 되기는 자음 축약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이걸 뭐라고 하죠? 격음화라고도 해요. 참고로 된 소리 되기는 경음화, 거센 소리 되기는 격음화. 그런데 뭐 이거는 원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사 소리 히읗이 또 다른 예사 소리, 뭐 선생님이 이거 외울 때 뭐 받아 보시죠 뭐 이렇게 외우거든요. 뭐 굳이 뭐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된 소리로 소리가 다시 여기서는 하나가 빠져야 되겠네요. 시옷이 빠지고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뭐 순서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선생님은 그냥 파티 축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각각 키읔, 티읕, 피읕, 치읓 이렇게 발음되는 걸 말하고, 그리고 발음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키읔이에요, 키역이에요? 키읔이죠. 끝에서 키읔입니다. 그러죠? 티읒이에요, 티귿이에요? 티읒입니다. 끝에서 디귿에서 티읒이고, 희응이에요, 희읒이에요? 끝에서 희읒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이 티귿, 티귿 이렇게 하고 희응, 희응 이렇게 하는데 뭔지는 알고 발음을 해야지, 최소한.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갔던, 아니면 뒷말의 첫 소리로 발음됐던, 아니면 겹받침의 받침이던 헛받침의 받침이던, 아무튼 예사소리와 만나는 환경이 있고, 예사소리와 만나는 환경에서 거센 소리로 소리가 나면 탈락이든 축약이든 무조건 축약이 최우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죠. 축하, 맏형, 그 다음에 잡화, 넓혀, 겹받침도 해당이죠. 앉히다 마찬가지 연결이 됩니다. 그 밑에 받침 히읗이 뒤에 오는 부드그와 같은 예사소리와 결합되는 경우, 여기는 이제 히읗이 먼저 오는 겁니다. 넣고, 좋다, 쌓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히읗이 반드시 포함이 되고 예사소리가 거센 소리로 바뀌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히읗의 발음이에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히읗의 발음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축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이 되는 경우,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 이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쌍시옷으로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히읗, 그 다음에 뒤에 자음으로 시작했죠? 끝, 디귿, 그러면 젖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히읗과 시옷이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된 소리, 젖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실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히읗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센 소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의 탈락이냐 아니면 히읗 탈락이냐,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서는 리을만 살아남고 뒤에는 쏘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 된 소리로, 여기는 정확하게 따지면 울림소리잖아요. 울림소리고 예사소리인데 울림소리일 때 된 소리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히읗인 경우에 한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면 시옷은 뭐로 발음해라? 쌍시옷으로 발음해라. 두 번째,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니은으로 그대로 발음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놓는 또는 쌌네. 여기서는 놓는 같은 경우는 음끝이죠. 음끝 플러스 비음화를 거치니까 놓는 이렇게 되는 거고, 쌌네 같은 경우도 음끝이죠. 음끝 플러스 비음화를 거쳐서 쌌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규칙이라기보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연결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리을 히읗과 니은 히읗이에요. 그냥 히읗도 포함이고 겹받침 리을 히읗, 니은 히읗 뒤에 모음으로 결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서는 전미사나 어미, 즉 형식 형태소가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히읗 탈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예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많아. 되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싫어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니은 히읗이 자체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히읗이 뒤로 넘어가서 떨어지느냐에 따라 자음군 단순하냐 히읗 탈락이냐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음군 단순하냐 히읗 탈락이냐.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죠. 지금 우리가 보는 3번과 같은 경우, 자, 일단은 뒤에가 이음으로,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겹받침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아니면 연음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겹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음이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에 탈락이 일어나요? 연음이다. 연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이거 자음군 단순화 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억을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흘, 글 이렇게 되는 거지. 흐글이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여덜입니까? 여덜비입니까? 비요. 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무조건 겹받침 중에 하나 가까운 거를 뒤로 넘긴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돼야 돼요? 만하 이렇게 발음해야 맞죠? 근데 만하 이렇게 발음하면 귀찮아. 그리고 만하든 만아든 의사소통은 돼요. 그럼 굳이 우리가 하 발음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때는 만하가 아니고 마나가 되는 겁니다. 왜 마나냐? 히읗이 넘어갔어. 그래서 히읗이 탈락이 됐죠. 다시 또 빈자리죠. 이해됩니까? 네. 히읗이 넘어갔는데 탈락이 돼서 첫 자리가 다시 빈자리야. 그럼 밑에 받침이 또 넘어갈 수 있잖아. 네. 이해 안 되나요? 봐봐. 만하에서 만아가 된 거야. 히읗이 탈락됐다니까요. 그러면 빈자리니까 다시 니은이 다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마나가 된 거라고. 최종 발음은 뭐예요? 마나. 그러면 히읗은 사라졌잖아. 되죠?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고 히읗 탈락입니다. 연결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예문들이 있어. 똑같죠? 조하가 아니고 뭐예요?
좋아져. 여러분이 못 들어보는 말들 있잖아.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 뭐 이번 생에는 틀렸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야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 그죠? 히읗이 넘어갔는데 모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탈락한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음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히읗이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축약이 되는지를 먼저 보라고.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치읓이. 치읓이 돼. 그러면 무조건 축약이 최우선이야. 되나요? 되나요? 그럼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뭐뭐 하지 않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왔어. 그러면 히읗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못 넘어가잖아. 자음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음군 단순화의 탈락으로 봐야 되느냐? 히읗이 뒤로 넘어갔다가 탈락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때요? 자음군 단순화로 볼까요? 히읗 탈락으로 볼까요? 예전에는 선생님도 이거를 자음군 단순화로 했거든요. 왜냐면 탈락이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문 규정에도 모음이 결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모음이 결합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히읗이 자음과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축약이 되거나 아니면 탈락이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히읗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의 설명은 뭐냐. 여기서 히읗 자체가 탈락되는, 즉 니은 히읗 자체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니은과 결합을 하려고 해요. 넘어가요. 넘어갔는데 결합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떨어지는 걸로 본대요. 그래서 이것은 히읗과 니은이 결합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히읗이 탈락이 되는 최종적으로 뭐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히읗 탈락으로 생각을 해라. 견해에 따라서는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립국어원의 설명은 히읗 탈락이다. 그런데 어문 규정에 이것은 히읗 탈락이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진 않아. 그냥 히읗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냥 히읗은 탈락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않느니 그러면은 자음군 단순화는 히읗 탈락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탈락이야.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문제는 그냥 탈락 이걸로만 이해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음군 단순화보다는 히읗 탈락 계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라. 알겠죠? 네. 그래서 탈락에서는 여러분들이 히읗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조금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고 여기 하나 더 하죠. 두 개의 발음은 완전히 달라요. 발음해볼까요? 앞에 거는 뭐로 발음해야 돼요? 앞에 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음끝 플러스 된소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가 돼야 돼요. 뒤에는요? 축약이죠. 나, 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달라요. 왼쪽은 음끝 플러스 된소리의 교체입니다. 오른쪽은 히읗이 디귿 만나서 티읕 되는 자음 축약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너보단 나아. 내 국어 성적이 너보단 나아.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 이 나아의 공통점이 뭘까요? 최근 3학년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체감상. 왜냐면 눈으로 보면 안 보여.
여러분들이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잖아요. 공통점이 뭔가 안 보인다고. 뭘까요? 일단 기본형을 먼저 잡아야 돼. 무조건 모든 의문의 변동은. 자, 너보다 나 기본형이 뭐예요? 낫다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 T.O.C 탈락됐죠?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뒤에는요? 기본형이 뭐예요? 나. 아. 낫다죠? 네. T.O.C 탈락했어요. 탈락됐죠? 아닌데요? 있는데요? 발음에서 탈락됐죠. 뭔 말인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락이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표기에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돼요? 솔나무가 소나무 됐어. 표기에서도 사라지고 발음에서도 사라지는 게 있어. 근데 조화처럼 어디 있어? 조화 어디 있어? 조화처럼 표기에는 남아있지만 발음에서 사라지는 것도 탈락이야. 우리가 지금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표기가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 발음 중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절대 못 찾아 이거.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 탈락이 아니거든. 근데 발음상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기에서도 빠지고 발음에서도 빠지는 것도 탈락. 표기에는 남아있지만 발음에서 빠지는 것도 탈락. 한마디로 탈락은 뭐야? 발음에서 빠지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표기 상관없이. 조심하라고. 이해됩니까? 네. 조심하세요. 실제로 모의고사 나왔는데 친구들이 잘 못 잡는 문제 스타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음 축약입니다. 이제 자음 축약이 이제 히읗과 관련된 거였다면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단모음 만나서 이중모음 되는 거 모음 축약이야.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게 모음 축약이야. 근데 틀렸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고 했을 때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 모음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만났는데 또 단모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사이가 만나서 뭐가 돼요? 어느 사이? 어느? 네. 새. 그 다음에 아이를 누이다. 보이다. 뉘다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A라고 하는 것과 위라고 하는 거는 단모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의 에와 이의 에, 그 다음에 이가 만난 위, 이가 만난 외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합쳐진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가 만나서 애가 됐다, 이가 만나서 애가 됐다 그러면 안 돼. 단모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가 만나서 애가 되는 축약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원래 단모음인 이의 애가 있고 단모음 단모음 이가 만나서 애가 된 모음 축약으로 된 단모음 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애가 두 명이 있는 거야. 이름이 똑같을 뿐, 모양이 똑같을 뿐. 그래야 여러분이 좀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이해되나요? 동음이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해되죠? 다시 한번. 반에 이름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이해되죠? 반에 똑같은 애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단모음인 애고 하나는 모음 축약으로 만들어진 애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 그것만 보고는 잘 모르지. 앞에 거가 뭐였냐를 봐야지. 원래 애인데요. 그럼 얘는 단모음이고 원래 얘는 이였는데요. 그럼 얘는 모음 축약으로 이루어진 단모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설명할 때 완전 축약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중모음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하나로 그냥 만들어져 버린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단모음이 만났을 때 이중모음이 되느냐 단모음이 만났을 때 단모음이 되는 것도 있느냐 둘 다 우리가 구분을 해주고 정확하게 따지면 단모음이 만났을 때 이중모음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도 틀려요. 왜냐면 이 아가 만났을 때 야가 돼야 되는데
이 플러스 아가 만나서 야가 되려면 이나 아 중에 반드시 하나가 뭘로 바뀌어야 되죠? 발음을 해볼까요? 이, 그 다음에 아. 최대한 빨리 해봐요. 그럼 이, 아 이렇게밖에 안 돼. 자기 거 제대로 발음을 하면. 근데 우리는 뭐로 발음해요? 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 이것과 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가 뭘로 바뀌어요? 반모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해돼요? 즉 단모음이 만났을 때 이중모음이 되려면 두 단모음 중에 하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반모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음체계표에서 반모음 계열, 이중모음을 만들 때 반모음 계열은 뭐가 있어요? 이 계열이 있고 오, 우 계열이 있죠. 그래서 이 계열은 야, 요, 여, 유 이런 계열이고 오, 우 계열은 와, 왜 뭐 이런 계열이 있죠.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모음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을 때 그냥 모음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심화로 이해를 해주면 무조건 이중 모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사이가 세로 되는 거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뉘다 이런 이제 단모음 계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의 같은 경우는 으 플러스 이가 만나서 의가 됐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계열로 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중모음에서 설명했지만 으 플러스 이는 반모음이 으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떤 게 맞냐라기보다는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은 뭐다?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모음 축약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이가 만나서 왜 되고 우이가 만나서 위 되는 거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단모음 아닌가요? 원래 단모음 왜 위가 있고 이렇게 단모음이 만나서 또 다른 단모음으로 합쳐지는 왜 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왜 위는 이중모음이네 근데 왜 단모음 체계표에 있지 이러면 안 돼. 단모음 체계표에 있는 애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애야. 얘네는 합쳐진 애예요. 달라요.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축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축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조금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